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그동안 이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지지를 받아왔습니까? 자, 윤석열의 죄를 열거하려면요,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저질렀다라고 봅니다. 직계가족의 비리 의혹들을 포함하면 이건 뭐 역대급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의 후한무치한 짓을 눈치챈 이 보수 쪽의 지지층들이 정신을 좀 차리시고 다시들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보수 진영이 바로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고, 앞으로 이자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이 빵식이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으로 엮어가지고 30년 구형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수사 만료일까지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재수감을 시키고, 이제는 보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의 생각까지 찾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하는 바람에, 아, 이건 아니지?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작 날조 수사만 해도 종신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인데, 이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에 직권남용의 고발 청탁까지 하는 그런 짓까지 서슴치 않고 했다라는 점이 지금 터져나와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에 직권남용의 고발 청탁까지 하는 짓까지 터져나와서 난리도 아닌데요. 이거를 또 정보를 흘린 자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자가 배신을 한 겁니까? 자, 어제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강사 이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여기저기 터질 것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간파한 이 하이에나 같은 언론에서 까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태블릿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와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검에서 최서원 등의 이 태블릿 PC를 압수를 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해갖고 L차 패턴이었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그것도 언론에다 쓱 수사 발표를 하면서 전 언론사는 이걸 그냥 다다다다 받아쓰기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졌고, 언론사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윤석열, 이규철 당시 특검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 막 전화 계속 갈 거야. 그때 니들이 뭐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거 다 압수했다며. 그렇게 수사 발표했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보도를 한 거고. 어떻게 된 거야, 윤석열?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할 건데?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법정 구속이 된 윤석열의 장모건도 마찬가지. 제가 전에 방송을 드렸지만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직권남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고발장을 접수, 취합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봉사가 아니죠. 본인들 월급 받고 다 하는데 권력 다 누리고. 자, 아무튼 이런 대검찰청에서 윤석열이 총선 직전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이 손주성이라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특정 정당에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당에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국민의힘의 김웅이라는 작자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김웅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말입니다.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자, 이건 김웅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될 걸 미리 알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측근이니까 당연히 김웅에게 줬겠죠.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웅이 한참 설치고 다닐 때 이자도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당신이 무관하다? 아, 아닐 거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매우 가깝다. 그래서 나중에 꼭 이 김웅과 윤석열이 함께 문제가 될 거라고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자, 윤석열이 저지른 짓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수사 정보를 특정 정치권에 넘겨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거를 취합해서 접수해서 수사를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될 그런 자가 본인과 본인의 마누라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적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건데, 고발하려면 쥐가 쥐 입으로 고발을 하던가 왜 대검찰청에서 직접 고소장을 만들어서 김웅이라는 검사 후배에게 보내서 대신 고발을 사주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검찰청에서 만든 고발장입니다. 자, 이거는 전 조선일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등 공신인 이진동 기자가 터뜨린 기사입니다. 고발장까지 이렇게 선보이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누구를 상대로 고발을 한 것이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인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현혹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석열이 문재인의 허락을 받고 조국 일가를 도려낼 때 그때부터 보수 진영에서 해롱해롱 많은 지지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도 절대로 헛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발장에 적혀있는 자들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닙니다. 최측근이라면 양정철이라든지 이호철 정도고요. 탁현민? 저자들은 그냥 문재인이 이름 팔아갖고 먹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친문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을 배신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윤석열의 환장한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이 총선 전부터 문재인을 배신하고 그 측근들을 수사했다, 이렇게 선동질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의 최측근을 수사해서 잡아넣으려면 최소한 양정철이나 이호철 정도는 돼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비롯해서 양정철과 매우 친하다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은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거고, 조국에 붙어먹은 그런 놈들을, 잔당들을 윤석열이 치는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이 용납을 한 그런 구도입니다. 한마디로 성열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이 조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제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은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은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직후에 윤석열은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고, 정말, 아니 어느 놈의 나라의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합니까? 자, 이런 자입니다, 윤석열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요. 추후에 문재인과 윤석열은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아니죠. 검찰총장이 특정인의 목을 치겠다라고 문재인에게 보고를 하고, 또 문재인은 이걸 수락을 하고, 이런 짓거리가 직권 남용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들은 법이고 뭐고 없습니까? 자신들의 최고 권력으로 특정인만 도려내는 것이 정상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직권 남용은 명백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과 윤석열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민들의 고발을 취합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사를 해야 될 검찰총장이 자신을 좀 괴롭혔다고 정치인을 다른 정당에게 고발을 사주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말 세상 천지에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보수의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억울하면 지가 고발장을 써서 자기 이름으로 고발을 하던가, 왜 뒤에 숨어갖고 고발을 청탁을 합니까? 그것도 검찰총장이. 이거는요, 공무원에 관련된 모든 법에 다 걸려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중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대검찰청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개인이 한 거라서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이고, 이걸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되는 자가 바로 김웅이라는 자인데, 이 자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건 김웅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라고 자백을 하는 수준입니다. 자, 윤석열이 김웅을 통해서 청부 고발했다라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대검찰청에 손주성이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가져온 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손주성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 말하는 거 보시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들이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제보야. 청탁이지. 잠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김웅의 이런 황당한 변명이 왜 말이 안 되느냐? 대검찰청의 손주성이라는 자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날이 총선 전인 4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김웅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때? 아니죠.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후보 자격이었죠. 그런데 무슨 놈의 김웅은 의원 사무실이 어둠에 있어서 의원 사무실 타령을 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웅은 선거도 하기 전에 벌써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말 같은 소리라고 있어야 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내각제 개헌을 절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고 말 안 합니다. 국민통합이니 지방분권이니 뭐 이딴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검찰청의 손주성이라는 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김웅이라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선거 전 후보에 불과했는데 이런 자에게 줬느냐. 한마디로 김웅은 윤석열의 떨거지 라인이니까 그래서 줬겠죠. 이때부터 윤석열의 패거리들이 이미 국민의힘당에 우글우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김웅이 명백하게 자백을 한 셈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김웅이 주장하는 건 아마도 고발장을 받아서 실제로 나는 고발하진 않았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미수라고 보기보다는 윤석열의 패거리들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고발장을 썼고 그걸 김웅에게 전달을 했고 정상적이라면 김웅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법을 잘 아는 자죠. 그렇다면 받는 즉시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검찰총장인데 당신이 억울하면 네가 네 이름으로 직접 고발장을 써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정치권에 주고 왜 나한테 주느냐.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에는 아마 이랬겠죠. 아 이거 좋은 거 쓰네.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시 김웅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후보 자격에 불과하다 보니까 권한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끼일 게 아니다. 뭐 검찰총장, 뭐 윤석열의 부인 한동훈이까지 다 끼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피해자에다가 또 가해자는 유시민, 최강욱 이런 자들이 엮여 있으니까 그냥 묵혀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웅은 이걸 제보라고 말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제보입니까? 여러분 일반인이 봐도 이게 제보냐고요. 고발을 대신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청탁이죠. 사주고. 일반 사람들이 딱 봐도 청탁인데 김웅은 이걸 제보라고 말하고 앉아있습니다. 자, 이건 김웅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알고도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안 했다면 모조리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문제가 될 사항이고 이런 기사를 쓴 전 조선일보 기자인 이진동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고 제가 한 2번 정도 영상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자에 대해서. 과거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인간인데 왜 윤석열을 쳤는지가 매우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탄핵의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 또 대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이자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미투에 연루돼서 파면이 됐고요.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자, 이자의 이런 행동도 나중에 곧 알려지겠지만 자, 오늘의 핵심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 거짓이 진실을 못 이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한 폐악에 대해서 연일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그것보다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저는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구독이 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로 인해서 구독이 엄청나게 빠진 것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굴하지 않고 진실을 여러분께 계속 밝혀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그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짓이 세상에 밝혀져서 국가와 국민이 자유를 누리면서 할 말 하면서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일을 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취업이 안 되는 놈의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은 보수 진영에 조그만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여러분도 조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바란다면 보수 진영의 메이저 유튜버들이 정신을 좀 차려서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보다는 정말로 애국하는 방송으로 보수 국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